새로운 일본 총리 내각이 본격적으로 출범하기도 전에 사퇴 위기에 놓였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충격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의 생각지도 못한 보복이 시작되자 당황한 일본인들이 대규모로 반발하고 나선 건데요. 어떤 일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일본 100대 총리로 내정된 기시다 우미오 일본 집권 자민당 신임 총재가 내각의 강요 인선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예상된 행보지만 기시다 내각 역시 주요 정책 방향에 있어 아베 내각을 계승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그러나 기시다 신임 총재가 이끌 일본 정부는 첫 시작부터 아베의 꼭두각시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기시다 총재는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에 이어 일본의 제100대 총리에 취임합니다. 이날 기시다 총재의 총리 취임과 동시에 차기 일본 내각의 강요 인선이 발표됩니다. NHK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기시다 총재는 내각 2인자이자 일본 정부 대변인인 관방장관에 마스노 히로카즈 전 문부과학상을 내정했습니다. 재무상에는 스즈키 수니치 전 환경상이 임명될 예정입니다. 기시다 총재는 당초 관방장관 자리에 아베 전 총리의 최측근인 하기우다 고이치 문부과학상을 기용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자민당 내부에서 아베 색채가 지나치게 강해진다는 지적이 나왔고 관방 장관 인사를 재검토했습니다. 그러나 마스노 역시 아베와 일본 창생이라는 보수 모임을 함께 해온 신복입니다. 앞서 기시다 총재는 지난 1일 자민당 지도부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당의 자금, 선거 공천권을 쥐고 있는 핵심 간부직인 간사장에 아마리 아키라 세제조사회 회장을 기용했습니다. 부총재에는 당내 제2파벌 아소파 수장인 아소다로 부총리를 임명했습니다. 정무조사회장에는 총재 선거 경쟁자였던 다카이치 사나에 전 총무상을 기용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이른바 아베파로 분류됩니다. 특히 아소와 아마리는 아베와 함께 자민당 핵심 인사 3A로 불립니다. 3A는 아베와 아소, 아마리의 영어 이니셜 앞글자를 조합한 것입니다. 아소의 경우 아베의 정치적 맹으로서 아베 내각부터 지금까지 재무상을 맡고 있습니다. 아마리 역시 아베 장기 집권기 자민당 정무조사회장, 경제재생 담당상 등 당정 요직을 두루 거쳤습니다. 다카이치는 이번 총재 선거에서 아베가 공개적으로 지원한 후보입니다. 아베 전 총리는 경선에서 고노다로 행정개혁 담당상의 당선이 유력하자 다카이치를 공개적으로 지지했고 결선 투표에서 기시다의 당선을 이끌었습니다. 때문에 이번 인사는 본인의 당선에 기여한 아베 전 총리에 대한 보온성으로 평가됩니다. 이 같은 인사로 기시다는 아베 색채를 벗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기시다 역시 아베의 꼭두각시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고 당 안팎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시작도 전에 비판이 시작되면서 긴장하고 있는 눈치인데요. NHK에 따르면 아즈미준 입헌민주당 국회대책위원장은 이날 기자들에게 아베 전 총리에게 업혀가는 정권이라며 이 정도면 아베 전 총리가 다시 총리를 하는 게 낫다고 비판했습니다. 마이니치 신문은 지금의 당내 역학구도에 기반해 탄생할 차기 내각 역시 스가 내각처럼 아베 전 총리와 아소 부총리의 원로 정치 그늘에 놓일 수 있다며 기시다 총재가 얼마나 독자적 목소리를 낼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 같은 비판을 의식한 듯 기시다 총재는 당 주요 간부직 중 하나인 총무회장에 개혁 성향의 후쿠다 다스오 중의원을 임명했습니다. 그는 이번 총재 선거에서 3선 이하 젊은 의원 90명을 조직화해 당파벌 정치개혁을 주장했던 인물입니다. 또 젊은 의원 다수의 지지를 모았던 고노 담당상은 당 홍보부장에 지명했습니다. 기시다는 외교 안보 분야에선 매파 성향의 아베를 계승해 자민당 보수 정권의 기존 노선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아베의 내각 당시 외무상을 지내면서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를 도출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이 합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또한 중국에 대한 강경한 태도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를 염두에 둔 인권 문제를 담당하는 총리 보좌관직을 신설하고 아시아에서 중국의 영향력 증대에 대응하기 위한 쿼드 파트너십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큰 논쟁거리인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입니다. 기시다는 총리가 된 후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할지를 묻는 질문에 나라를 위해 고귀한 생명을 바친 분들에게 존중의 뜻을 나타내는 것은 정치 지도자로서 매우 중요하다면서 총리가 되면 적절한 존중의 방식을 생각하겠다고 말해왔습니다. 현재 청와대는 공식적으로 기시다 총리 취임과 관련해 일관된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새 내각과의 관계를 묻는 말에 우리 정부는 새로 출범하게 될 일본 내각과 한일 간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 계속 협력해 나가고자 한다는 원론적 답변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한일 관계가 당장 개선되기에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위기가 감지됩니다. 특히 기시다 총재가 외무상이던 2015년 12월 한일 위안부 합의를 주도한 것에 주목하는 모습입니다. 기시다 총재 본인이 직접 주도한 합의를 부정하기는 어렵지 않겠냐는 분석입니다. 청와대의 답변회에 앞서 언급한 기시다 총재가 당내 관료 임명해서 아베 색채를 강하게 드러내는 모습을 계속 보여준다면 부정적인 관계 형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후 한국에서도 추가로 강경한 반응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은 해당 소식을 접한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한국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대화가 단절되면 저들은 더 강한 태도로 국제사회에 어필할 것입니다. 지금 일본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아베 꼭두각시 역할을 할 거면 차라리 그냥 물러나라. 일본 내 문제를 해결하지도 못하면서 타국을 자극하는 섣부른 판단은 좋지 않다. 만약 스가와 같은 행보를 보인다면 그에 맞는 각오를 해야 할 것이다. 한국을 잘못 건드렸다가 한국의 꾀에 넘어가는 것만큼 미련한 일이 있을까? 아베를 따라가고 싶다면 적어도 강경한 태도라도 유지하세요. 이리저리 치이는 것만큼 바보 같은 일은 없습니다. 한국이 인사하고 오면 가볍게 인사하고 적당히 돌려준다. 그 정도로만 냉랭하게 대응해도 좋아. 그 이상 적극적으로 친하게 지낼 필요는 없어. 고심해서 실현시킨 한일 위안부 합의가 깨졌으니 기시다 씨에 대한 감정은 당연히 나쁠 것입니다. 관계를 호전시키기 위해서는 한국의 일본이 바라는 이상의 안을 제시하고 실행하지 않는 한 무리입니다. 다음 한국 대통령도 반일 자세를 가진 사람일 텐데 제대로 상대를 못하겠죠. 국제조약을 지키지 않는 나라와 평범하게 어울릴 리 없다. 양국을 위해서는 가능한 서로 상관하지 않는 일입니다. 서로 무시해도 되잖아. 한국은 바다 건너의 일본의 일 따윈 신경 쓰지 말고 가난한 독재국가나 어떻게 해봐. 기시다 씨는 적어도 국제법 위반 상태의 한국에 대해 대응을 잘못해서는 안 된다. 잘못하면 국민의 지지를 잃고 기시다 정권은 단명으로 끝날 것이다. 이렇게 보면 한국의 엄격한 다카이치 사나이를 정조 회장에 앉힌 기시다 총재의 의도가 이해된다. 수상이 바뀌는 순간에 한국이 만면에 미소를 띠고 다가와도 기분이 나쁘다. 무역 흑자가 계속되는 동안은 현상 유지하고 사정이 없어지면 국교를 끊든지 끊어버리면 된다고 생각한다. 아직 한일 위안부 합의권을 잊었다고는 말하지 않겠지요. 일본은 그 당시 한국과는 과거의 앙금을 극복하고 새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으리라고 기대했던 시기였다. 기시다 씨도 그것을 믿고 합의를 단행했다고 생각한다. 그러던 것을 정권이 바뀌자마자 국가가 합의는 파기하지 않았지만 관련 피해자들이 납득하지 못했다는 등 이유를 알 수 없는 핑계를 대어 합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백지화하고 돈만 받아 그대로다. 국가와 국가가 이것으로 끝냅시다라고 합의한 것을 뒤집는 무모함은 뒤집은 당사자라면 잘 이해할 수 있을 거야. 모르는 척하는 얼굴을 하고 얼굴을 마주 보는 일은 없을 거고 온당하게 끝날 리가 없다. 다음 대통령도 얼마나 반일인가가 인기의 바로미터 같고 이대로 국교 단절 정도는 미리 해두는 게 개운하다. 국가 간의 합의를 깨뜨렸으니 그 보답으로 지금부터 떨고 있어라. 지금의 한일 관계가 과거를 통틀어 가장 최적이라고 생각한다. 반일 감정, 반일 정책을 노골적으로 내세우는 상대에게 양보할 필요는 없다. 그들은 돈을 노리고 국제적 규칙조차 무시하고 과거를 조작하기까지 하고 있다. 지금까지 일본 총리에 대한 평가를 접한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내용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가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입니다. 세상의 모든 소식을 담은 올인박스는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